네,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이후 대입 전형에 의해 강의를 맡은 광주고등학교 교사 안준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경기도교육청 대입지원 리더교사단 대표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께 최대한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대입 전형이란 부터인데요. 대입 전형이란 아주 간단하죠. 대학교에서 여러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대학교는 학생들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여러 기준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학생 여러분은 다 넘을 필요가 없고 그 중에 한 가지만 넘으면 성공입니다. 따라서 기회가 총 9번이 있거든요. 수시 6회, 정시 3회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단 한 개라도 넘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장 맞는 전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전형들이 있고 학생들은 그것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정시로 가는 게 맞을까요? 수시로 가는 게 맞을까요? 정시 또는 수시라는 개념은 틀린 개념입니다. 정시도 쓸 수 있고 수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를 쓴다고 정시를 못 쓰는 게 아니고 정시를 쓴다고 수시를 못 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기억할 건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에 쓸 수 없다. 그럼 수시가 앞에 있고 정시가 뒤에 있으니까 입시의 기준은 정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것보다 더 선호하는 대학을 수시로 쓰자 라고 하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도대체 정시로 어딜 갈 수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겠죠. 학생 여러분은 수능 시험을 보면 정시로 갈 대학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얻게 됐는데 문제는 수능을 안 본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수능을 안 본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를 얻을 데가 없는데 정시는 기본적으로 백분위라고 하는 걸로 대학이 합니다. 정시는 이래요. 대학은 분명히 원하는 점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점수와 일치하면 합격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내 점수가 어느 대학 점수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파악해 봐야 되는데 성적표를 보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백분이 나와 있고 표점 나와 있고 원점수, 등급 나와 있는데 그럼 난 어떤 거를 보고 갈 대학을 결정해야 되느냐? 또한 아직 수능을 안 본 상태인데 내가 갈 대학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건 수능은 매우 중요한 시험이고 큰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께 바로 수능 봐! 라고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연습을 시켜주죠. 연습 수능을 바로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경기도교육청은 1학년 때 6월, 11월, 2학년 때 6월, 11월, 3학년 때 3, 4, 6, 7, 9, 10, 총 10번의 모의 수능을 보게 되죠. 그럼 그 모의 수능 점수가 수능 점수와 큰 차이가 없겠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시로 갈 대학은 1학년 모의고사부터 3학년 모의까지 꾸준히 이어진 점수의 결과를 가지고 정시로 갈 대학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성적표를 봐도 내가 어디 갈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도움 얻기도 쉽지 않고 라고 해서 어디가 사이트에서는 학생 여러분이 100분위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공개해 놨습니다. 그럼 먼저 이해할 건 100분위 점수겠죠. 자, 표준 점수와 100분위가 있는데 표준 점수는 난이도를 고려한 점수입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 수능을 안 봤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고1, 2 학생들은 표준 점수보다 100분위를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100분위라고 하는 건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전국 학생이 100명이라면 내 밑에 몇 명이 있는가를 표시해 주는 게 100분위입니다. 그래서 100분위를 알면 지원 가능 대학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자, 100분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등급과도 연관이 있죠. 따라서 100분위를 가지고 갈 대학을 표시하는데 쌤, 저 100분위가 어느 정도인데 어디 갈 수 있나요? 라는 것도 다 공개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디가에 들어오시면 대입정보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대학별 입시 정보 전형 평가 기준 결과 공개 탭을 누르시면 이런 탭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대학명에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교를 먼저 검색합니다. 자, 저는 숙대를 검색해 볼게요. 숙대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수능전형 탭이 있는데 학생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볼 탭은 바로
수능 위주 칸입니다. 수능 칸을 보시면 전형 결과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전형 결과를 누르시면 이렇게 쭉 내리세요. 내리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최종 등록자 100분위 70% 컷이라는 게 나옵니다. 최종 등록자 100분위 70% 컷을 보시면 평균 100분위가 대략 이 정도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여기가 바로 숙대입니다. 숙대. 제가 숙대를 말씀드렸지만 숙대는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죠. 선호도가 높은 대학의 평균 기준이 100분위가 90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수시에서 100분위 90 이상이 나온다면 숙대보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럼 숙대보다 선호도가 낮은 대학을 굳이 수시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먼저 한정 짓고 그것보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수시에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시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100분위 90이에요. 100명 중에 내 밑에 90명이 있으면 100분위가 90 나옵니다. 이러면 서울권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의 기준 100분위가 90을 찾을 수가 있겠죠. 사실 100분위 90은 상당히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100분위 90 말고도 제가 몇몇 기준되는 대학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갖고 온 것은 경기대학교입니다. 경기대학교도 경기도에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대학교죠. 경기대학교를 보시면 이렇게 100분위가 79, 77, 82, 81처럼 80 언저리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100분위가 80이면 어디 갈 수 있다? 경기도에서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갈 수가 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두 개 배웠습니다. 100분위 90이 서울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 100분위 80이 경기도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 되겠습니다. 좀 더 내려서 100분위가 70이라면 경기도권 대학이 되겠죠. 따라서 100분위를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먼저 판단 가능하다 라는 걸 전제로 두고 그 다음 수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정시는 언제부터? 고1 6월부터 100분위를 보고 내가 이대로 공부한다면 이 정도 대학에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선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년 동안 이어진 모의고사 점수를 보시고 3학년 9월 달에 나는 정시로 가면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고 수시는 그것보다 좀 더 선호되는 대학에 지원하시면 훨씬 더 입시 지원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정시는 100분위를 기억하시면 좀 더 쉽게 입시 지도가 된다. 자, 정시로 갈 대학을 먼저 파악했으니까 이젠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파악해 볼게요. 수시로 대학 가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위주인데요. 오늘은 실기 실적을 제외한 학생부 교과와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것은 바로 학생부 교과인데요. 학생부 교과를 가장 먼저 보는 이유는 수시의 기본이 학생부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부에서도 가장 간단하게 숫자만을 보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입니다. 생기부의 숫자가 크게 세 군데 나옵니다. 출결, 봉사시간, 내신 등급. 따라서 크게 세 가지의 숫자만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 중에 봉사시간과 출결은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신 등급이다. 따라서 내신 등급만으로 학생을 선별한다. 그럼 어느 정도 내신대가 돼야 내가 지원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건 대학은 분명히 원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원이 가능하면 합격률이 올라가겠죠. 그럼 원하는 점수 어떻게 볼 수 있냐라고 하면 바로 전년도 입시 결과죠. 전년도 입시 결과가 대학이 원하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시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점수와 일치한다면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어디가에 들어오신 다음에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탭을 누릅니다. 아까 봤던 숙대 기억하시죠? 숙대가 정시 100분이 얼마였죠? 약 9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년도 전형 결과를 누르시면 이런 탭이 뜹니다.
보시면 2.0, 2.0, 1.9, 2.1, 2.2, 1.7, 1.9처럼 2등급과 가까운 점수가 포진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 서울에서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신 등급 2.0 이상이 되면 되겠구나 라고 먼저 판단 가능하시죠.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등급을 공개해놨다. 물론 이 등급은 학생 수의 감소와 수능 최저 등급 등으로 인해서 바뀔 확률이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는 얼마다? 서울 주요 대학 2.0 안쪽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는 대학은 경기대학교입니다. 경기도에서 선호가 높은 대학이죠. 따라서 경기대학교 한번 보시면요. 3.0, 3.0, 3.2, 2.7, 3.1처럼 3.0 정도의 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선호가 높은 대학은 내신 등급 3.0 이상이다 라고 판단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경기대 100분이 얼마였죠? 80. 따라서 정시와 수시를 비교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어떤 것이 유리한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배운 거 기억해 볼게요. 정시 100분이 90 숙대였습니다. 100분이 80 경기대학교. 학생부 교과로 돌아와서 교과 내신 2.0 숙대, 3.0 경기대라고 하면 좀 더 바운더리가 좁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 따라서 내신 점수를 분명히 보고요. 또한 대학교는 학생의 능력을 같이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는 좋은 학생들, 우리 과에 잘 맞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좋은데 취직했으면 좋겠거든요. 자, 문예창작과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예창작과 교수님들은 글 잘 쓰는 애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글을 잘 쓰죠? 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신 등급 2.1이 글을 잘 쓰냐? 내신 등급 2.2가 잘 쓰냐는 거죠. 2.1과 2.2 비교했을 때 누가 글을 잘 쓰지? 라고 하면 평가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내신 점수 말고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써준 코멘트들을 함께 보겠죠. 이 학생 생기부에 이 학생은 글을 잘 쓴, 이 학생은 창의적임, 이 학생은 논리적임, 이 학생은 자기의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함. 같은 문구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2.1보다 이런 문구들이 써 있는 2.2가 좀 더 선발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생활기록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학생부 종합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죠. 아무것도 안 써 있는 2.1, 생기부가 많이 써 있는 7.8, 누구 뽑을까요? 제 생각에는 2.1이 뽑힙니다. 왜냐하면 내신 점수도 결국 학업 능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능력을 가지고 내신 점수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데 이 변수라는 것이 얼만큼 유용할 것이냐라고 하면 제가 고3 담임을 쭉 해오면서 보니까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의 점수 차이는 약 0.5등급 정도, 심하면 1.0등급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라는 걸 제 귀납적으로 조사해본 결과입니다. 물론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가에 들어와서 입시 결과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자, 보시면 파란색이 경제학과 베이스입니다. 파란색이 학생부 교과 전형 있는 대학교의 평균 합격자 점수고요. 빨간색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균 합격자 점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학생부 교과가 좀 더 내신이 위에 있고 학생부 종합이 좀 더 내신 레인지가 넓구나라는 게 파악이 되시죠. 약간 차이를 보니까 한 0.8등급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종합전형 이 학생과 이 학생이 똑같은 애가 아니기 때문에 1대1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종합전형 레인지가 좀 더 넓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교과 전형보다 종합전형 합격자 평균선이 좀 더 아래에 위치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문과 베이스였고요. 이과 베이스를 보시면요. 요건 기계공학과 베이스입니다. 어디가 쌤에 나와 있는 평균 합격생 사례였어요. 합격생 사례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공지 드립니다.
자, 파란색이 학생부 교과전형, 빨간색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균 합격생 사례입니다.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이건 평균 0.6 정도의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과마다 다르고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종합전형이 레인지가 좀 더 넓다. 따라서 좀 더 수월하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좀 더 내신이 낮아도 입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말씀드렸죠? 2.1과 2.2, 2.2는 분명히 생기부에 글을 잘 쓴다는 능력치가 보일 때만 좀 더 유리하다.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라고 하면 능력이 생기부에 적히려면 가장 중요한 건 교사의 관찰입니다. 생기부는 교사가 적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표현하지 않으면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독심술이 없거든요. 따라서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보여줘야 하는데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당연히 생기부에 적히지 않고 생기부에 적히지 않으면 능력치 파악이 안 된다. 그럼 극복이 불가능하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능력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교사에게 보여줘서 수업 중에 활동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여준 능력치가 있으면 아, 얘가 능력이 있구나. 따라서 내신 점수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 가능한 거죠. 그럼 어떻게 보여주느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죠. 눈에 보이는 건 발표와 토론이죠. 눈에 안 보이는 건 결과물이죠. 발표와 토론, 결과물 등을 통해서 교사에게 능력치가 관찰당해야 생기부에 능력이 적히고 그 능력 적힌 걸로 인해서 뭘 만들 수 있다? 변수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이고 활동 자체가 아니라 그 활동에서 보여준 능력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관찰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변수를 만든다면 분명히 내신 점수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종합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정부에서 폐지 유도 권고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은 원하는 내신 점수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원하는 글쓰기 실력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문제풀이도 있고 생각 정리도 있기 때문에 학생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따라서 이 글쓰기는 내신 종합보다 훨씬 더 많은 큰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보시면 자,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점수 차이를 그래프로 가져온 겁니다. 출처는 어디가쌤 평균 사례 점수입니다. 자, 파란색이 학생부 교과 평균 합격자 점수고요. 빨간색이 논술 전형 평균 합격자입니다. 종합이랑 비교하면 이 빨간색이 훨씬 더 위에 있는 게 보이시죠? 따라서 내신 점수를 더 많이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글쓰기를 가지고 더 많은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자연계열도 보겠습니다. 자연계열 보시면 기계공학 베이스입니다. 훨씬 더 높게 포진되어 있죠.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 레인지가 제일 좁고요. 그 다음 종합, 그 다음 논술 순으로 레인지가 넓어지는 게 보이시죠. 따라서 논술 전형은 내신을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럼 극복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 학생들이 경쟁을 많이 하게 돼요. 모든 학생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대학교에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좀 낮아도 선호하는 대학 가려면 내신 극복이 많이 가능한 논술을 많이 쓰죠. 되게 어렵지 않게 50대 1, 60대 1, 80대 1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은 뭐가 높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럼 우리가 이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데 앞으로의 입시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에 유은혜 부총리님께서 KTV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입시가 바뀌어가겠다라고 설명한 거거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획기적 개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데 혹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중3부터입니다. 자, 두 번째, 논술 종합전형 비율 높은 서울시내 16개 대학에 한해서 정시 비율 증가시키겠다. 언제부터요? 현재 고1부터.
하지만 현재 고2도 조기 달성 목표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 정시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다음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은 11월 28일 발표됐고요. 고교 학점제 도입은 2022년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중학교 내용이니까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논술 전형, 특기 전형 폐지 유도 따라서 비율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시 60, 정시 40, 수도권 주요 대학은 고2부터 조기 달성 목표가 생겼고요. 자기소개서가 항목이 4가지였거든요. 3가지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겁니다.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자, 학생의 능력을 가장 많고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본 칸이 바로 세특칸이거든요. 과거에는 세특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학생의 능력 차이가 많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학생들의 세특이 다 기록된다. 따라서 똑같은 세특이 아니라 나는 수업 중에 어떠한 특기를 보여줬는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찰, 따라서 활동이 되게 중요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바뀐 걸 요약해 보자면 동아리, 활동, 자율 동아리와 창체가 있죠. 창체 동아리는 500자지만 자율 동아리는 30자로 바뀌었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는 이제 적기 때문에 창체 동아리에서 전공 적합성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얘가 봉사활동 갔다 와서 뭘 느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봉사활동 기관은 블라인드예요. 봉사활동 내용이 중요해진 거다. 수상 경력은 3년에 5건입니다. 학기당 1개씩밖에 기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독서 활동, 도서명과 저자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중요도가 떨어졌다? 라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독서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학생이 진로를 구체화하거나 진로를 변경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구체화됐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칸이 바로 독서활동 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책을 읽으셔야 하고요. 책이 너무 많은 건 좀 그렇지만 없으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하고 변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항목이 4가지에서 3가지로 줄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어쨌든 줄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15 개정교육과정이 현재 고3부터 적용받는 교육과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상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이겁니다. 핵심 역량 평가예요. 핵심 역량 평가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비판력을 평가하고 싶은데 국어 점수 97.1등급, 96.2등급. 누가 비판력이 높죠? 라고 평가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결과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분명히 수업 과정 중에 학생의 비판력을 볼 수 있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교사에게 관찰 당할 만한 행동을 해서 생활기록부에 적힌다면 학생의 핵심 역량이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지필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 과정 중에서 학생의 능력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핵심 역량을 키우는 학생들이 좀 더 대입에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수업도 누구 중심으로? 학생 중심으로.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업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활동과 발표 사실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결과물과 발표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거쳐왔죠. 따라서 진로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올라갔어요. 학교생활기록부에 이제는 진로 희망사항을 안 적습니다. 뭘 적냐? 진로 활동을 적어요. 그럼 진로 희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로 활동이 중요하죠.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똑같은 활동을 했어도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웠느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진로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에 맞는 활동을 진행해야 돼요. 그럼 진로가 바뀌면 활동이 바뀌죠. 활동이 바뀌면 능력이 바뀌죠. 능력이 바뀌면 입시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학년 세무사, 2학년 세무사, 3학년 역사교사. 이 내의 활동과 역사교사, 역사교사 이 내의 활동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능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계열이면 이런 거 괜찮죠. 소방사가 경찰관, 사회복지사가 간호사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 비슷한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활동도 비슷하죠. 하지만 세무사의 활동과 역사교사의 활동은 당연히 뭐가 다르다? 능력이 다르다. 능력이 다르니까 많이 바뀐다면 분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자율, 봉사, 진로 이런 활동들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과목별 핵심 능력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능력치들을 키우자라고 우리가 마음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능력치가 많이 보이는 것이 학생들의 성장에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정교육과정의 과목별 핵심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시 비율을 현재 고3 기준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현재 고3은 전국은 이렇게 뽑습니다. 하지만 이게 서울권으로 오면 교과 전형이 많이 감소하고 종합 전형의 큰 증가가 보이죠. 서울 시내 7개 대학은 당연히 종합 비율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종합 논술 비율 높은 대학 정시 늘려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변화가 옵니다. 자, 2021년과 22년 비교해 볼게요. 자, 전국은요. 교과 전형은 이 정도였는데 종합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죄송해요. 전국 교과, 종합, 논술, 정시가 파란색이 2021년, 빨간색이 2022년이에요. 고2입니다. 큰 변화가 없죠. 하지만 서울권을 보시면요. 교과 전형 이 정도고요. 종합 전형에서 큰 감소가 있었죠. 논술도 좀 줄고 정시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자, 서울 선호도 18개 대학을 보시면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이 정도였는데 종합 전형이 약 9% 감소하고 정시가 8% 증가했다. 선호도 상위 17개 대학을 보면 교과, 종합, 논술, 정시가 종합 거의 10% 감소하고 정시 10% 증가했죠. 따라서 학생들은 기본 입장이 뭐였다? 정시로 갈 대학을 결정하고 그것보다 높은 대학에 수시로 가자가 목표였었죠. 정시 가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 이렇게 바뀔 텐데 수능이 저렇게 큰데 왜 어렵냐라고 보시면 요겁니다. 국회의원 강민정 의원실 답변 자료인데요. 2019, 2020 수능에서 재수생이 얼마나 큰 비중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 자료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재수생 비율이 이 정도예요. 재수생이 1년도 공부했으니까 수능을 더 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시까지 가면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 요게 2019년, 요게 2020년입니다. 라고 봤을 때 정시까지 가면 누구한테 유리하다? 재수생에게 유리하다. 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